하드런 원작 호러비안 나이트 머리 긴 여자 4부. 무슨 소문이요? 그 회사 지점장이란 친구랑 죽은 여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겨? 내연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지점장이란 사람이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그 여자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엄청나게 챙겨졌다 하더만. 원래 이런 다단계 회사에 신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주긴 하는데 지점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것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 지점장이 어디를 다니든 간에 그 여자가 항상 같은 차를 타고 동행했지.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그 젊은 여자를 지점장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 조금씩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 모두들 말을 아끼긴 했지만서도 그 둘 사이가 단순히 직장 상사와 말단 직원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던 거요. 내 귀에까지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다고 봐야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대낮에 판매 교육이 있었다는데 그 지점장이란 친구 마누라가 사무실로 들이닥쳐서는 그 지점장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다는 거요. 소란이 일어나서 나도 올라가 봤는데 아주 난장판이었지. 세상에 다시 없을 귀부인 차림으로 나타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는 여자는 나도 처음 봤다니까. 지점장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지점장이 전혀 반항을 하지 않더라는 거요. 지점장이 조금 왜소한 체격이긴 했는데 그 여자 손찌검 정도에 제압당할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 지점장 마누라가 욕짓거리와 함께 놀라운 말을 쏟아내더구만.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것도 버릇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는 거요. 그니까 지점장이 초혼이 아닌 이미 재혼이었던 거지. 그 마누라가 두 번째 여자라는 거요. 돈 보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재혼한 마누라 쪽에 돈과 권력이 좀 있는 집안인가벼. 그래서 지점장이란 친구 사업자금부터 모든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해줬다는구만. 그런데 그렇게 배신을 했으니 마누라가 열이 안 받겠나. 마누라가 얼마나 당찬 여자냐면 그 보통은 바람 피면 여자 쪽도 찾아가서 난리를 피울 거 아니오. 그런데 그 마누라는 여자 쪽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주구장창 그 남편만 구워 삼더라니까. 죽기 싫으면 네가 알아서 잘 정리해라 하면서.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난 그 뒤로 뭔가 잘 정리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 다음날도 그 젊은 여자가 여느 때와 똑같이 출근을 하더라고. 전날 벌어졌던 일이 여자 귀에도 들어갔을 텐데 말이오. 그 사단을 겪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 업무는 거의 마비됐겠네요. 그게 글쎄. 나의 물음에 경비 아저씨는 잠시 모자를 벗어 쓰다듬었다. 이 사람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보통은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쓰질 않더라고. 아무리 불륜을 저질러도 자신의 돈벌이하고 개인사는 별개로 생각하나 봐. 다단계의 목적이 오로지 돈 아닌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 괜한 어지럽에 욕먹을까 봐 나도 입을 다물게 되었고. 그래서 지점장은 계속 바람핀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가 왔다 간 이후로는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더만. 뭐가요? 이번엔 그 젊은 여자가 지점장을 죽자 살자 따라다니는겨. 나도 몇 번 주차장에서 지점장이 여자를 뿌리치고 나가고 여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 불륜인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이오. 주변에서 수군대는 소리도 다 들었을 텐데. 제가 지점장이라면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잘 살라고 보내줬을 텐데요. 그래야 보통은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오. 이때 한참 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호준이 형이 입을 열었다. 임신이네요. 뭐? 여자가 임신했을 거예요. 임신? 뻔하죠. 여자는 아이를 지우기도 싫었고 아버지 없는 사생활을 낳기도 싫었던 거죠.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지점장과 살기를 원했던 거고요. 이에 경비 아저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건 말되네. 그 여자는 지점장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것이고 지점장은 여자 때문에 돈과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는 조금 전부터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점을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다. 그러면 아저씨는 도대체 누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물음에 경비 아저씨는 정색을 하더니 말을 아꼈다. 아따, 이 사람 보게. 목소리 낮춰. 아저씨가 먼저 말 꺼냈잖아요. 괜한 오해를 살까봐 말을 못 꺼내겠네. 이때 호준이 형이 대신 답을 했다. 지점장 아닐까? 호준이 형의 대답에도 아저씨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아저씨, 정말 지점장이에요? 나의 물음에 그제서야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진짜로 괜한 오해 사니까 지금부터 이 얘기는 다른 데 가서 소문내지 말게. 오래전에 떠난 회사인데 뭐 어때요?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과 경비인 내가 말하고 다니는 건 이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나는 좀에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보안 요원이요. 내 주둥이가 좀 썩긴 한데 경비에 잘리고 싶진 않거든. 알았어요, 아저씨.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얘기해보세요. 나의 대답에 아저씨는 무슨 기밀사항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여자가 불에 죽기 1시간 전에 우리 건물에서 허겁지겁 빠져나오는 사람을 목격한 주민이 있었어.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점장. 순간 호준이 형과 나는 고개를 돌려 서로의 표정을 잠시 확인했다. 역시 지점장이네. 그럼 유력한 용의자인데 조사는 받았나요? 근데 그게 말이여, 경찰에서도 얼렁뚱땅 넘어가더라니까. 더 이상한 건 우리 건물의 CCTV가 주 출입구 빼고는 없잖여. 그 CCTV가 모두 작동이 안 됐다는겨. 작동이 됐는데 삭제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엄청 냄새나는 사건이네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지. 지점장 마누라 권세면 충분히 무슨 일이든 덮을 수 있었을 것이요. 호준이 형과 나는 잠시 서로의 표정을 살핀 채 그 여자가 나타나던 창을 한번 쳐다보았다. 저 불쌍한 여자가 범인이 누군지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나의 짧은 넋두리에 호준이 형이 답을 했다. 말해주면 어떡할 건데? 중고로 채택되는 것도 아니잖아. 죽은 여자만 억울한 거지. 왜 아직도 저 여자는 7층을 떠나지 않는 걸까? 이때 경비 아저씨는 모자를 곧게 머리에 쓰고는 우리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어때요? 7층에 한번 올라가 볼티요? 아저씨의 제안에 나는 호준이 형의 표정을 살폈다. 7층이요? 가서 귀신한테 빙의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빙의? 여지껏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더라고.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빙의돼서 살인자를 막 찾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벌써 입주하려고 빈 사무실 둘러봤던 사람들한테 달라붙었겠지. 사실 나도 밤에 그 7층 사무실로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 나도 궁금해서 그랴. 근데 아저씨는 입이 막 근질거렸어요. 여태껏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아주 다 풀어놓으시네. 맞아, 입이 좀 근질거려 죽는 줄 알았지. 근데 맨정신인 사람들한테 경비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찌 생활하겠는가. 하긴 그렇네요. 우리도 귀신 얘기 몇 번 했다가 옆 건물 컴퓨터학원 원장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7층에 올라갈 겨 말 겨? 나는 잠시 대답을 아꼈지만 호준이 형은 그렇지 않았다. 야근하다 말고 형사짓 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올라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죠. 7층으로 향하는 계단길이 너무나도 으스스했다. 우리 회사가 입주한 건물이 이렇게나 무섭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말한 사무실 앞에 도착을 했다.
7층은 방화문과 강화 유리문까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방화 사건 이후 이곳은 계속 비어 있었다고 했다. 소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복도 주변에 쌓인 먼지들이 오랫동안 이곳의 사람들이 통행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행여나 여자가 나타나더라도 놀래지들 말어. 아저씨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 그러고 이런 밤에 7층 근처에는 의심도 하지 않으니까 날 놀래키지들 말라고들. 아저씨는 전직 경찰이었다면서 뭐 그렇게 겁이 많아요? 아이, 겁이 많으니까 때려쳤지. 여튼 딴소리 하지 말고 여자 보이거든 조용히 나가자고. 철커덕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먼저 열렸다. 그리고 반투명 시트지로 덮인 강화 유리문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경비 아저씨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가 제발 마중 나오지 않기를 바랬다. 어둑어둑한 사무실 내부에 들어서자 오랫동안 이곳이 빈자리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듯 매캐한 시멘트 가루 냄새가 진동을 했다. 경비 아저씨가 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사무실 내부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마중 나오지 않았다. 그 여자가 어디에 서 있었다는겨? 아저씨의 물음에 나는 천천히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던 아저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람의 흔적은 없구먼. 역시 귀신이었나비요. 그런데 아저씨, 귀신 소동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 얘기가 흘러나온 건 옆 건물 컴퓨터 학원이었어. 성인반이 밤 10시까지인가 수업하는 뒤 가끔 11시를 넘기기도 했지. 그때마다 그서 수업을 듣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옆 건물 7층에 웬 여자가 어둠 속에 서 있다고 말을 하는겨. 그랬었군요. 이때 창밖을 유심히 살피던 호준이 형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창가에 서 있는 걸까? 호준이 형의 물음에 나는 적당한 답을 찾지 못했다. 글쎄, 창가에 뭐가 있나? 호준이 형은 잠시 턱을 만지작거리더니 여자가 서 있던 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미동도 없이 몇십 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형, 괜찮아? 나의 물음에도 호준이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자세를 유지한 채. 순간 나는 소름 끼치는 생각에 호준이 형의 팔을 살짝 흔들었다. 형, 귀신이라도 들린 거야? 가만히 있어봐. 생각 중이니까. 그제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뭐야? 그런데 무슨 생각 중인데? 이 여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고자 하는 거 아닐까? 그게 뭔데? 그러자 호준이 형은 다시 한번 턱을 만지작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잘하면 이 여자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